네, 경인선 월릉역과 파주역의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또 인근 3km의 자유로 낙하 IC로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또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이 파주 신도시는요, 이미 주변 산업단지 인구가 15만 명으로 임대 수요가 튼튼합니다. LCD 산업단지, 월롱지구, 선유지구, 당동, 탄현, 축현지구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단기를 국무하는 일이 많은 반면에 주거시설은 부족합니다. 게다가 LG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세계 최대 규모로 축구장 크기 4배의 크기에 달하는 OLED 공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는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리고 35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파주의 오피스텔입니다. 개요 살펴봤을 때 2016년 12월, 올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봤었거든요. 자, 건물 특징 살펴봐 주시죠. 네, 7층 규모이고요. 2016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 그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테라스와 4m의 높은 층고의 복층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풀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중도금은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임대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대 수요가 튼튼하다,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수익률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매매가 9,6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활용하셔서 3,36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는데요. 수익률이 10.9%로 꽤 높은 우량 매물입니다. 네, 실투자금 3,360만 원에 수익률은 10.9%까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파주의 오피스텔입니다. 조민기 기사님, 네. 어떤 추천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요즘 강점, 많이 좀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요. 네. 결과적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이 차익형보다는 임대 수익형 쪽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처음에 제가 오늘 주간 키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 가치보다는 임대 수익적 가치가 좀 더 높은 부분인데 지금 포인트는요. 첫 번째가 당연히 입지 가치인데요. 기본적으로 고정 임대 수요를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상품하고 자꾸 확장이 되면서 임대 수요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지역하고의 차이를 좀 놓고 볼 수 있는데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지금 저희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중에 이제 LG 전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원래 기준은 이제 LCD라는 공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기종이 바뀌면서 OLED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건 있습니다만 파주 같은 경우는 이 기업체 중에 LG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해당 부분이 100조 이상 정도의 그런 투자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인구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요. 그 주거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바로 또 입지적인 장점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 번째 또 추천 포인트를 또 얘기를 드린다면 결국은 수익 가치입니다. 임대 수익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임대 수익률 기준으로 한 10.9%야 11%대가 좀 채 안 되긴 합니다만 수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높은 수익률에 거기에 소액 투자라는 점이 또 강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수익적 가치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주간 키워드에서도 이 평균 전국 평균에서 3.3제곱미터당 오피스텔이 1,000만 원 시대가 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3.3제곱미터당 약 한 482만 원대 정도거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마곡지구라든가 문정지구 같은 거를 오피스텔을 좀 비교를 하셔도 대략 한 60%대까지도 지금 저렴한 부분이고요. 그 근처 지금 현재 일산 쪽 옆에 보면 삼성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삼성지구 같은 경우를 비교해도 약 한 40%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착한 분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가치 측면인데 자본적인 가치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구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라도 이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오피스텔의 투자 포인트를 좀 약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 기업 도시라든가 산업 도시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 오피스텔도요, 그냥 단층형이 아니라 복층형. 이 복층형은요, 일단 그 등기사항에 보면
복층 면적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활용 면적상으로는 복층 면적을 더 추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 쓴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임대 수익의 강점은 소형 평형대를 좀 집중하라는 것이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래도 기업체 인구가 되는 1인 가구를 생각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 대수, 주차장이 많은 주차 대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쪽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래도 임대 수익형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건물과 임대 관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건물 내에 건물 관리와 임대 관리를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 아예 맡겨져 있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포인트 한 5가지 포인트를 좀 감안하셔서 뭐 이러한 내용이 좀 맞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하셔도 좀 좋은 그러한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팁이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재테크 알아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